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소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윤동주 시인을 싫어하거나 낯설어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아마 없거나 거의 없다 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저도 윤동주 시인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윤동주 시를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많은 윤동주의 시들이 어려운 작품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나만 그런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조금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 씨와 일단 형태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비슷해. 내용도 근데 조금 달라. 윤동주 씨에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희생, 속죄양의식, 기독교적인 마인드, 그다음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이게 윤동주 씨 맞아? 모르고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조금 낯설고 조금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어려운가? 그 내용이 아니 낯설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간단하게 해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윤동주의 시가 일반적으로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시대적인 사명감 또는 순결한 양심, 갈등하는 자아 등과 같은 어떤 시적 지향을 지니고 있다면 소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러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한마디로 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시라는 건 러브레터예요. 사랑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시상의 전개가 연쇄 반복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시상이 뒤시상으로 이어지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부러지지도 않아요. 애매해. 이러한 시상 전개를 통해 시어, 식구가 반복되면서 산문시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 독특해요. 독창적이고요. 상당히 거는 뭐랄까 참신하다고 해야 되나? 요즘 말로 신박하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래요. 자, 소년의 체험과 맞물린 이러한 형식은 소년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또 이를 통해 시인은 독자에게 어떤 진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산문시의 아름다움과 함께 사춘기 소년의 진실한 사랑이 담긴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라고 한다면 자, 볼까요? 본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연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시예요. 딱 보니까 꽉 차죠. 여백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가을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어때요? 연세가 있었나? 난 연세 못 느꼈는데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싹 숨어 있다니까. 시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시라든가 아니면 참회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진짜 이거는 연시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행 하고 싶어도 이게 원래 한행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끊어가지고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끊어놓고 갈게요. 행으로 이렇게 쫙 묶어놓고 가면은 어떻게 볼 수가 없어. 눈에 안 들어와.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에이, 슬픈 가을 같은 단풍잎이겠죠? 단풍잎이 떨어지지 어떻게 가을이 떨어져.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우리는 단풍잎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떨어진다 하고 연결시켰을 때 어떤 소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소재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가을은 가을인데 슬픈 가을이래. 참 독특하죠? 어떤 짐승이라든가 사물에다가 감정이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자주 보는데
계절에다가 감정이입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풍요로운 가을이 아니라 화려한 가을이 아니라 슬픈 가을이라고 했다면 화자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뭡니까? 그렇죠. 슬프다는 거죠. 그 슬픔의 정서가 얼마나 센지 뚝뚝이라고 하는 의태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상실감을 부여주고 그 다음에 하강 이미지인 떨어진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잠깐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뭐냐?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요. 떨어지고 있대요. 가을이 무슨 물건이야? 아니죠? 자, 내가 괄호를 여기다 이렇게 묶겠지만 그거는 밑줄 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추상적인 대상의 구체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잠깐 단풍잎이 떨어진다.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이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는 결국 소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리라고 했으니까 봄을 마련해 놓고 잠깐 단풍잎이 떨어지는 거라면 봄은 미래에 있을 어떤 희망이죠. 스프링 통통 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풍잎과 봄은 어찌 본다면 이미지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련해 놓고 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단풍잎이 떨어진 자리에 봄이 되면 뭐야? 싹이 돋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아, 이제는 이 화자가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죠. 하늘로 보고 있는 거죠. 이 하늘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윤동주의 시에서의 하늘 그러면 어떤 절대적인 거, 내지는 순수한 거, 어떤 정신적 가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뭐, 동경? 그 다음에 뒤에 순이라고 하는 그리움을 드러내게 되는 어떤 계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어떤 하늘?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가만히 파란 하늘을 들여다보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대요. 그러니까 내 눈썹이 하늘에 물들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가을 하늘과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놓고 우리가 살짝 이 시의 어떤 특징, 흐름을 보겠습니다. 단풍잎 같은 가을이 뚝뚝 단풍잎이 어떻게 뚝뚝 떨어진다.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 눈썹이 파랗게 물이 들어요. 단풍잎이 떨어진다.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 그 자리에 하늘이 있고 하늘에서 눈썹이 물든다. 원숭이 똥꾸녕은 빨가니까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연쇄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볼이 따뜻해? 체온 때문에? 이건 체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체온이라기보다는 이건 일종의 뭐야? 눈물이 흐르는 볼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따뜻하다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촉각적 심상이 있죠.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세상에. 얼굴을 이렇게 문질렀더니만 거기에 눈물이 묻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묻어 있어? 물감이 묻어 있대. 그 물감이 뭔데? 파란 하늘, 블루 스카이. 결국 뭡니까? 가을 하늘과 하나가 된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촉각이고요. 여기는 시각. 그래서 공감각.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공감각 아닙니다. 어쨌거나 간에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그랬더니 손바닥에 뭐가 있어? 손금이 있어. 근데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손바닥에 손금이 진짜 강물이야?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손바닥을 단순한 손바닥으로 보는 관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손바닥을 소년의 내면 세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정 정도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뒤에 가면은 요 밑에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또는 화자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손바닥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얼굴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내면 세계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간에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자, 맑은 진짜 강물이 흐르는 거야? 아니죠. 가을 하늘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금에서 강물로 시상이 확대가 되고 있네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반복이죠. 그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보여주면서 다시 강물 속에는 뭐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 있대요. 잠깐. 사랑은 긍정 아니야? 긍정이죠. 슬픈 건 부정 아니야? 부정이죠. 그러면 사랑처럼 슬프다? 그럼 역설이야? 네, 맞습니다. 역설입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만날 수 없는 슬픔, 일종의 역설법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누굴 떠올립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순이를 떠올려요. 결국은 누구와의 슬픈 사랑? 그렇죠. 순이와의 슬픈 사랑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강물이 화자의 내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물이 있는 손바닥 또한 화자의 내면 세계 또는 소년의 내면 세계로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렇다면 이 소년이 그리워하는 건 누구? 그렇죠. 아름다운 순이죠. 자, 아까 앞부분에서도 시상의 연쇄를 봤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에서 강물이 흐르고요. 강물에서 슬픈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강물 속에 슬픈 얼굴. 그 다음에 슬픈 얼굴이 누구의 얼굴? 순이의 얼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왜 황홀해? 슬픈데. 그게 아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그렇지. 순이의 얼굴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황홀한 거야.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자, 어떻습니까? 반복을 통해서 그리움과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요 앞에서도 또 한 번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나왔죠. 그게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소년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다면 우리는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산문적이고요, 서정적이고, 감각적이고, 애상적이다. 순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연쇄의 방법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어떤 거야?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지고 그 단풍잎이 뭐가 됐어?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가 되죠. 떨어져 나온 자리에서 어디로 가? 나뭇가지로 가. 나뭇가지에 뭐가 펼쳐져 있어? 하늘이 펼쳐져 있네. 그 하늘에 눈썹이 물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바닥을 보니까 그 손바닥의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단풍잎이 떨어져 나간 자리, 나뭇가지, 하늘의 연쇄를 거친 후에 또 하늘의 파란 물감, 눈썹, 손바닥에서 손금에서 맑은 강물로 연쇄가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아름다운 순이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순이를 강조하죠. 결국 이러한 상황은 순이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표현상의 특징 전반적으로 봅시다. 자,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자, 가을이라는 계절, 즉 뭡니까? 이 추상적인 관념을 떨어진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측면으로 구체화시켜가지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썼습니다. 다음에 반복이에요. 반복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처럼 슬픈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사랑처럼 슬픈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와 같이 반복을 통해서 순이에 대한 그리움과 소년의 깊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부호라고 했는데 부호는 이거의 하이픈, 요거하고 여기죠. 즉 문장 부호를 활용해서 시적 대상 누구?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윤동주 시인의 소년, boy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